CH1 감정 진입 공감. 요즘 뉴스 보다 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들릴 줄은 몰랐어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 머나먼 나라 얘기 같으면서도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저만 그런 게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습관처럼 금 시세를 찾아보게 됩니다. 혹시 금 좀 사둬야 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른다. 이건 우리 세대가 몸으로 익힌 공식 같은 겁니다. 뉴스만 켜면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CH. 왜 이 뉴스가 그냥 넘기면 안 되는가?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벌써 2주째예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달러 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유가보다 달러보다 금값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온스당 5,100달러. 순간 멈칫했어요. 분명히 전쟁 전에는 5,240달러였거든요. 전쟁이 터졌는데 오른 게 아니라 떨어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금값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공식 하나가 조용히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위기엔 금이다. 이 말을 믿고 금을 사두신 분들, 혹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 이 뉴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CH3 뉴스 핵심 사실 정리. 자,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볼게요. 먼저 금값입니다. 공습 직전,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국제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5,240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지금은 5,100달러 선. 숫자만 보면 조금 내렸네 싶으실 수 있는데요.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방향이 거꾸로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유가예요. 배럴당 110달러 돌파.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인데 거기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유가는 이미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러입니다. 전쟁 불안감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달러를 먼저 잡으러 갑니다. 달러 값이 오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정리하면요. 유가는 오르고 달러는 강해지고 금은 내렸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번 상황의 핵심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원래 우리가 알던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 다음에서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CH4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인플레이션 오고 인플레이션 오면 금값 오른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딱 그 순서대로 흘러갔거든요. 유가 폭등, 물가 폭등, 금값 폭등.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그 흐름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은 유가가 오르면 사람들 머릿속에 인플레이션보다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먼저 떠오릅니다. 유가 오르면 물가 잡기 더 어려워지겠네. 그럼 금리 인하는 더 늦어지겠네. 그럼 달러랑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리겠네. 이 생각의 흐름이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 머릿속에서 거의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요? 금은 이자를 안 줍니다.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근데 채권은 이자를 줍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매력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굳이 금을 들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요즘 금은 예전의 금이 아닙니다. ETF, 파생상품 시장이 커지면서 금도 이제는 주식처럼 단기 자금이 들어왔다 나가는 금융상품이 됐어요. 위기가 오면 무조건 금으로 몰리던 시대는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요. 금이 나쁜 자산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위기 초기에
달러와 채권보다 먼저 오른다는 공식은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CHO. 과거와 비교 맥락. 잠깐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1970년대.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유소에 차가 길게 늘어서고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장바구니 물가가 감당이 안 되던 그 시절. 그때 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큰 혜택을 받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금값도 같이 치솟았으니까요. 그 경험이 우리 세대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힘들 때는 금이다. 근데 그 이후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는 금융시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ETF도 없었고 파생상품도 없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해외 채권을 사는 세상도 아니었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금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위기가 오면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달러도 있고 미국 국채도 있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들이 훨씬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더 이상 동네 아저씨들의 불안감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 알고리즘 트레이딩, 수십조를 굴리는 헤지펀드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낮다. 달러 유동성을 먼저 확보하자. 이 계산이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 금값은 우리 기대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체감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전엔 전쟁 뉴스가 나오면 금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지금은 전쟁 뉴스가 나오면 증권사 앱에서 달러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CHU.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럼 이게 우리 생활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잖아요.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나랑 무슨 관계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먼저 금을 갖고 계신 분들 얘기부터 해볼게요. 돌반지, 금목걸이, 금통장. 혹은 작년에 금값 많이 올랐을 때 이참에 좀 사둬야지 하셨던 분들. 지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전쟁까지 났는데 왜 안 오르지? 내가 뭘 잘못 이해한 건가? 이런 생각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니에요. 시장이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로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달러가 강해진다는 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자녀 유학비 보내시는 분들, 해외 직구 즐겨 하시는 분들, 지갑이 얇아지는 느낌 지금 이미 받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는 물가예요.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 닿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물건 운반하는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 마트에서 장 보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쟁은 저 먼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여파는 우리 장바구니까지 조용히 스며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심리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 주변에 보면 뭔가 큰 걸 결정하기가 꺼려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살까 말까, 큰 돈을 움직일까 말까, 뭔가를 시작할까 말까.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갑을 닫고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소비가 줄고 경기가 위축되는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숫자로는 안 잡히지만 이 심리적인 위축감,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일 수 있어요. CH7.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공식을 너무 믿지 말자. 전쟁 나면 금 오른다. 유가 오르면 물가 오른다. 위기 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공식들 틀린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맞았고 앞으로도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그 공식이 항상 맞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순간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할 때일수록 뭔가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잖아요. 금을 사야 하나, 달러를 사야 하나, 아니면 다 팔고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나. 근데 그 조급함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이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억지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한 거니까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불안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생각하고 움직이려는 건지 그 차이 하나만 붙잡고 계셔도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조금은 덜 흔들리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H8 감정 정리 여운. 오늘 이 뉴스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익숙해져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금값 하나를 놓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풀어내야 하는 세상이 좀 피곤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전엔 단순했잖아요. 힘들면 금 사고, 불안하면 현금 들고, 위기 오면 몸 낮추고 기다리면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단순한 공식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복잡해졌다는 건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휩쓸리기도 더 쉬워진다는 것, 그것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뉴스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것들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걸 한 번쯤 느껴보셨으면 했던 겁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